안녕하세요, 용꾸미네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질 경우 거울이 깨졌다, 파경이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죠. 거울은 풍수적으로 정말 강력하지만 또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거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높으신 분들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거울에 대한 예절이 있었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칙이나 관습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예를 들어 거울을 깨트리면 집안이 화를 당한다, 깨진 거울을 보면 재수가 없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거울은 현대, 지금 보았을 때도 신비한 물건입니다. 왜냐? 풍수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보이는 것을 신경 쓰는 학문인데요. 거울은 자기 자신이 보이거나 집 공간을 비춰주는 등 보이는 것 자체, 그것을 상당히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울은 좋은 기운을 흡수하기도 하고 나쁜 기운을 흡수하기도 해서 운기를 올려주거나 내려주는데 한몫을 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울을 어디에 두면 좋고 안 좋은지, 또 거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풍수적으로, 운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거울이 좋은 거울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먼저 집에 거울을 둘 때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인데요. 현관은 몸을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정돈하기 위해서 입구 부분에 많이들 두시는데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입구와 마주보고 있는 그런 거울은 좋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들어오자마자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그 문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 대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구 열자마자 바로 앞에 두는 거울은 풍수적으로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현관에 거울을 아예 두지 않는 것이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관 들어온 문을 기준으로 해서 양 옆에다가 붙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런 식으로 현관 문 옆에다 두게 되시면 공간을 더 넓게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관에 거울을 두시는 본연의 목적,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는,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본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는 풍수적으로도 아주 좋은 거울 위치입니다. 다음은 창문입니다. 창문 역시 현관과 비슷한 식입니다. 이게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문이 바로 앞에 마주보는 형식으로 거울이 있게 되면 풍수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는 창문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 밖에 숲이나 나무, 이런 좋은 초록초록한 기운들이 비춰지는 경우, 그때 좋은 기운을 흡수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들어온 좋은 기운들을 그냥 튕겨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창문을 마주보고 거울을 두는 거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이미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창문의 위치를 조금 더 비스듬히 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했을 때 창문에 어느 정도 비스듬히 해서 창문 바깥에 있는 경치도 어느 정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온 좋은 기운 역시 방 안 공간 전체에 뿌려줄 수가 있겠죠. 다음은 부엌입니다. 부엌 안에는 불을 다루는 기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인덕션, 오븐 같은 것도 있는 가정들이 정말 많죠. 이런 불은 풍수적으로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싸움, 다툼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의 기운을 거울에 비춰주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엌을 비추고 있는, 특히 불과 관련된 도구들에 거울을 비추고 있다면 그런 거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건 부엌 옆에 식탁들, 식당에 모두가 같이 먹고 있는 그런 상태를 거울로 비춰주는 것, 그런 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단란하게 밥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거울이 비춰줌으로써 좋은 기운을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에 거울을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실에는 제가 거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실이라는 곳에
목적,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함께 담소를 나누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에 좋은 기운을 거울을 통해서 증폭을 시켜주는 것,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으로는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만큼 흩어지기도 쉬운 장소죠. 흩어진 상태를 거울로 비춰주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라고 했을 때 거울 자체를 너무 큰 걸 설치를 하지 마시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신 거울이라고 하죠. 사람의 몸 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전신 거울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큰 거울이란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있죠. 여러 명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이런 거울들은 사실 거실에 두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 기운이 정말 중요한데요. 물 기운은 돈의 흐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게 뭉쳐서 고여있을 경우에는 정체됨, 썩어 들어감, 이런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기운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기운들이 화장실에, 거울에 이렇게 묻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게 또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방치되고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좀 닦아내시고, 청소와 관리가 화장실에선 항상 중요한데요. 거울에서 역시 청소와 관리를 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간이 조금 남아있다면 생화나 관엽식물이 화장실에 둬서 거울에 비춰지는 형식으로 돼 있다면 그것 역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침실입니다. 침실에 거울을 두고 계시는 분들 많죠. 여기에 뭐 화장대나 함께 거울을 두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실 거울에서 중요한 점은 자고 있는 나를 거울이 비추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 사람은 자고 있을 때 거울이 그 기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거울에 비춰버리면 자신의 좋은 기운이 거울에 흡수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큰 거울이 자고 있는 나를 비추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자고 있거나 평상시에는 이렇게 청 같은 걸로 감싸서 가려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울을 이렇게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방법들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화장실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울이 더러웠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닦아주는 거. 거울이 더러운 것은 정말 풍수적으로 정말 피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거울이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물건이나 사람들을 비춰줘서 비춰진 것들의 좋은 기운을 증폭시켜주는데 풍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더럽게 된다? 그러면은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항상 깨끗한 거울로 유지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말씀드렸다시피 방문과 창문 앞에 거울을 놓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울이 대적되는 상황, 이 상황을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입구를 통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튕겨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깨진 거울입니다. 물론 깨진 거울을 집에다 두고 사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풍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깨진 거울은 풍수에서 안 좋은 기운, 삿된 기운을 계속 빨아들여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깨진 것에 자신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비추는 건 정말 좋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해둘수록 집안 전체의 운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처분을 하시고 새로운 것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처분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비춰지지 않도록 천이나 종이 같은 거로 감싸서 그 상태에서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거울에 좋지 않은 방향은 바로 어두운 방향을 향해서 배치를 하는 것인데요. 거울을 방의 어두운 방향을 향하게 해서 비춰주면 좋지 않은 마음을 증폭시켜버리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태양 쪽인데요. 태양 쪽으로 보내주는 것은 창문이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대적하는 방향이 아닌 조금 더 비스듬하게 설정을 하셔서 태양빛을 공간 전체에 뿌려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거울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현관 거울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입구면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방이나 현관에 들어오는 방향에 있을 때 오른편에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다음으로는 어떤 거울이 좋은 모양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울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죠. 뭐 사각형, 뭐 원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거울은 팔각형 모양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팔각형은 8개 방향으로부터 좋은 운기를 다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원형 거울 역시 풍수적으로 좋은 거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간관계에서도 관계가 둥글둥글하다, 사람이 참 둥글둥글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거울 역시 둥근 거울을 보게 되면 그 둥근 것으로 어떤 세상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만큼 둥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둥근 거울은 인간관계에 좋은 거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너무 큰 사이즈의 거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큰 공간의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경우에는 큰 거울은 피해 주시는 게 거울 자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만한 파워를 이 공간이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거울을 배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비해서 너무 큰 거울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작은 거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래서 화장대에 너무 작은 거울로만 이용을 하시는 경우, 이럴 때도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울에서 화장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비춰보는 것도 방향도 바꾸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큰 거울 하나를 마련을 하셔서 적절한 크기에 자신의 모습을 다 비춰줄 수 있게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거울의 풍수, 집안의 어떤 곳에 거울을 놓으면 되고 놓으면 안 되는지, 어떤 거울이 좋은 거울인지, 거울을 어떻게 두면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거울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풍수 물건이기 때문에 집안의 배치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채널에 제가 항상 금전운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집안에 금전운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무형문화재 이수자 분의 작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금입택이라고 하는 작품으로서 재물운이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신라의 수도 경주에 현재로 따지자면 고급 부촌 같은,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 같은 거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금입택이라고 하는 집에 금을 두른 어떤 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을 둘렀던 집들이에요. 그런 집을 형상화한 글씨,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글씨나 그림을 두시는 게 좋은 이유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그림을 그렸느냐, 그래서 그 기운이 집안 공간 전체에 어떻게 퍼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걸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풍수의 방향 중에서 서쪽이 금전운과 관련이 깊은 방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입택이란 그림은 집안의 서쪽에 걸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